자, 보시면은 요 뒤에 그 콘테이너 뒤에 보시면은 이 나무가 식재 5년차입니다. 5년차 콜트. 자, 옆에 보시는 나무가 식재 5년차 같은 콜트입니다. 자, 이 나무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대목의 차이 아닙니까? 같은 콜트를 했습니다. 잘 크고 잘 못 큰 거지 뭐. 이 차이는 뭐냐면은 영양입니다. 영양 관리입니다. 자, 콜트도 예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원 내에 질소질을 완전히 빼버리면 나무가 안 자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행을 구성하고 난 이후에 죽지 않을 만큼 투입한 상태 이후에 생리석성 능량으로 전환이 된 것과 60% 이상 된 것과 동시에 질소를 투입하게 되면 나무는 더 이상 못 걷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 나무 같은 경우는 14년수입니다. 14년수. 제일 하나의 주지가 14년 됐다는 것이죠. 주지가. 주지 굵기가 우리 발목을 안 넘어섭니다. 그래서 체리는 요 나무 같은 경우에 6년차입니다. 6년차. 흑자색계 일인데 그 주지의 굵기를 한번 보십시오. 체리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 제 나름대로 판단에 제 배력에서는 주지의 숫자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가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부주실은 최대한 만들지 말라. 부주실을 안 만드는 방법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신초가 반발해가 신초가 나게 되면은 숨짓기입니다. 숨짓기. 숨짓기 이 치료는 보시면은 안 보시는 거 잘 보십시오. 조밀하게 난 부분에서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 시기에 잘라주는 겁니다. 손톱으로 찢는 것보다는 그냥 꺾어주면 주면 됩니다. 손톱을 지탱한 상태에서 꺾어만 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방법은 지금 외국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순짓기가 있는데 개짐 자체가 좀 틀리는데 이 방법은 뭐냐면은 생육 리듬 자체를 흐트리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짧게 자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는 반발합니다. 반발. 짧게 자르면 완발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생식성장으로 전환이 된 상태, 이 나무 가지는 생식성장 전환이 됐는데 보통 나무들은 기부에 꽃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양생장이 강한 유목기대 나무들도 이 부분을 잘라 주문해가지고 나무 자체가 올해 나온 신초가 아니고 생육 리듬 자체가 자기가 15일 정도 섭니다. 이 정도 신초할 때는 15일 정도 서면서 뭐냐면 자기가 1년을 더 나이를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여기서 2개, 3개의 화석이 신초가 다시 터지든지 아니면 눈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화석이죠. 화석이 형성되다 보니까는 세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그래야 될 때 2개, 3개가 붙어버리니까는 세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력이 떨어지면서 생성성장이 전환되면서 거기다가 화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는 압축이라는 말이 없지만 저는 압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반발을 시키니까요. 쉽게 말해서 순짓기 하는 거는 반발을 시켜가지고 여러 개의 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꽃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순짓기를 한다. 이 시기부터 순짓기를 한다. 올해 생성된 나무, 올해 가지 가가지고 올해 가지가 나왔던 쉽게 말하면 식재 1년차, 2년차 되는 나무들도 가지가 있었던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신초가 발생될 겁니다. 선단부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선단부에 3개, 4개 잘라 부분에 3개,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단부 끝에. 선단부가 이 끝입니다. 용어 명칭을 정확히 하십시오. 이 선단부입니다. 선단부에 3개, 4개가 가지 나오는 걸 숨만 집어버리면 거기는 전부 다 화속상 단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져야 수가 없는 이치로 모든 나무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뭐냐? 콜트는 수시가 강건하기 때문에
결실을 시키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수세를 떨었으니까. 그렇죠. 수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키웠을 때는 절대 콜트가 3년 차에 꽃을 못 나누지 않습니까? 2년 차에 꽃을 못 나누고 3년 차에 결실을 못 시키는데 순을 집어넣으로 해가지고는 꽃은 무조건 납니다. 그리고 수세 안정화가 빨리 된다는 거죠. 나중에 나무를 똑같은 나무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열매를 결실을 2년 차부터 시켰던 나무하고 아니 3년 차부터 시켰던 나무하고 4년 차, 3년 차까지 결실을 안 시키고 유지시켰던 나무들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포장 안에서는 그런 나무들이 다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는 부지지를 뽑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나무가 6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나무의 결실 숨짓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내려가지고 하기 전에 요래도 되는지 저래도 되는지 시험할 때 다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주지가 나와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부주지를 자꾸 없애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보시면은 이 길이가 내년 되면 요 끝까지 지금 저 남대까지 끝까지가 꽃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고 있을 때 이 나무에 가지가 달린 한 가지에 달린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확량은 결과지가 많고 있다 결과지가 많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주지의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결실량은 체리에서 자기 나무 자체가 고가질 정도로 달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 열매는 달리는데 대신에 숨짓기를 해가지고 문 자체를 도태 안 시키고 그리고 새치치 주말형처럼 새치치기처럼 한 가지로 나갔을 때는 하나부터 문 도태되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 현저히 줄어든 장면에서 숨짓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화석상 단가지를 만들어지면은 단가지는 뭐냐면은 열매를 달 과지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가지. 이런 한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면은 요 안에 목심부가 있습니다. 목심부. 화석을 그냥 tech기 보면은 뭐 목심부가 그냥 완전 연질화된 그냥 연질화되어 있는 그냥 눌리면 신초처럼 아주 연약한 겁니다. 화석에는. 근데 화석 상단가지는 안에 쉽게 하면 나무 목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목질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도태가 안 되겠죠.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리고 선단부를 항시 가볍게 하라, 선단부를 가볍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순짓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짓기를 해가지고 한 주지만 나가는 겁니다. 연장시키는 겁니다. 가벼워지니까는 전체적인 고르게 영양관리는 무조건 고르게 영양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안쪽 눈 도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나왔을 때 이미 지금 입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리짐이 적지만은 나중에 입이 제대로 컸을 때 많아지면은 이 나무들은 햇빛이 거들리시기 마련이죠. 하지만은 안쪽 기부에 문이 도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네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계신 나무들 4~5년 차 이상 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눈이 도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런 일련의 일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해줌으로 해가지고 생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짓기는 지금만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네. 겨울에 할 전적 쓸모없는 가지를 나오자마자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2차 성장, 3차 성장 때 순짓기를 하면은 거기서 잎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 품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고, 그냥 요만한 그냥 잎눈도 아무것도 없는 가지가 남을 수도 있고, 그루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했느냐? 여기죠. 보면은 이런 부분을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겨드랑이에
자마를 깨웠습니다. 술을 집어내가지고 반발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길게 자랐으면 반발이 안 됐을 것을 자랐을 때 잘랐으니까는 거기서 분명히 입장이 있었으니까 입이 있으니까 영양분을 밀어주다 보니까 어디에 밀어주느냐? 기부에다가 밀어주는 거예요. 기부 겨냥에다가 그 자마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 수세가 나무 쪽에 들어있던 부분에 강하게 또 압축 조금만 강하게 해주면은 거기서 다 올라버립니다. 들어있던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인데 만약에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고 물이 들어있다 그럴 때는 자마가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 화속에서 도태가 된 눈들은 자마가 깨어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죠. 완전 없는 건 아닌데 아주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를 키우고 나무를 키울 때 생리적인 그 나무의 특성을 알 때 나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를 반발하고 그리고 나무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자를. 나무에 휘둘려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식재 2년차 홀트 손들어 보시죠. 자, 여기서 자기가 제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많이 힘들다. 그렇죠? 이게 체리원인거든. 내가 항시 몰락하는 거지. 자, 일반인들은 일반 여기서 만약에 일반 회원들이 오셨다 하면은 많은 말을 하실 겁니다. 나무에서 휘둘려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 내가 관리자가 나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나무를 따라가는데 급급한 겁니다. 근데 나무는 과일을 생산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나무를 우리한테 길들여야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도 있는 거예요. 수용이 별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관리자가 편하게 만든 게 수용이에요. 어떤 수용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제일 만든 것이 제일 좋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해보니까는 자, 멘토들이 이걸 해보니까는 많이 힘들다. 이게 더 쉽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지. 아, 그건 안 돼? 그건 무조건 그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영 자체가 변천해 오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천해 오는 걸로 쉽게 말하면 차를 옛날 구형차를 안 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수에 맞게 요즘 가면은 그게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니까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한테 최고 맞는 수행이 최고 좋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 자, 반발을 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반발을 시키는 방법. 네,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면은 나무가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면은 반발하는 가지 연장지 빼놓고 뭐 한다? 숨죽게 한다. 나무 가지는 1년에 2m, 3m 큽니다. 한 1m 정도 컸을 때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50cm를 잘라줬다. 안쪽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실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지죠. 좋아지죠. 그런 논리입니다. 길게 한목에 갈 거. 근데 1년에 그런다고 2m를 못 나갑니까? 나가죠. 1년에 2m 나가죠. 잘라준다 해가 다시 뻗어나가면 2m 나가죠. 근데 한목에 가지 말라는 거죠. 한목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쪽은 그런가? 약해지고 바깥쪽만 세진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그냥 가다가 압축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건 유식하라고 조금 있어 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줘. 어느 정도 컸을 때 안쪽 눈이 충실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다 틀립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는 입장소를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좀 짧게 그래가지고 압축을 하고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강한 나무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 개 나오면은
하나씩 따라. 이렇게 쳤다가 나중에 희생지를 그렇죠. 희생지. 그게 희생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힘을 빼다가 점차적으로 개수를 줄여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8월 말 이후로 연장지 하나만 놔두고 제거하면은 가지가 굵어지겠습니까? 안 굵어지겠습니까? 안 굵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센 놈부터 자른다고요? 센 놈부터 점차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잘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봐가지고 이 정도면 되면은 너무 굵어지겠다 싶으면은 끝만 한 번씩 불러놔도 됩니다. 그건 어차피 날라갈 거기 때문에 불러놨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8월 말 이후에 살찌우는 시기에 딱 잘라줘 버리면 입장성 확 줄어들면서 그 나무는 그대로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가 되는 게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굵어질 이유도 없고 결과지 갱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6년이 됐는데 6년 이상이 되는 가지에서 요 정도가 결과지가 관리가 됐으면 아니 결실지 주지가 관리가 됐으면 이게 굵어지겠습니까? 안 굵어지겠습니까? 안 굵어지지. 열매를 달면은 이 나무 자체는 열매에다가 모든 영양분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나무 가지는 굵어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과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체리가 다른 게 아니고 체리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만 조금 달리는 겁니다. 방법론만. 그래서 체리는 워낙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나가면은 길게 자라면 어떻게 한다? 자른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반발을 시키고 반발을 시켜야 나오는 거는 숨 쉰는다. 숨 쉬는 일이 많다? 자, 전정을 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초 때 탁탁탁 끊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숨짓기가 노동력적으로 더 빠릅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낼 가지를 땅에 영양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거 양하고. 근데 그 영양분을 쓸데없이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료비도 비싼데 비료를 왜 많이 줍니까? 신초 잘하는데 주려고? 아니죠. 적당량 줘가지고 주지만 살면 됩니다. 신초 때 왜 뺏깁니까? 잘라줘가지고 영양분 자체가 남아있더라도 요 주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자, 여기서 요 안에서 지금 한 50여 주가 되는데 요 나무에 여기에서 전정량은 자 큰 주지들 한 개씩 제거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른 거 말고 전정량은 하나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농장에 가볼 건데 8m 농장에는 하나름이 아니고 한 다발입니다. 한 다발. 전정량 자체가. 그리고 걷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려앉혀 놨는데 그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하계 관리로 모든 관리가 끝나고 겨울 전정하는 거는 주지 개수 혹시나 봐가지고 주지 개수 줄이다든지 아니면 끝단 전정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체리입니다. 체리. 자,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은